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5월 27일 월요일 날에 그 한국경제에 실려진 얘기인데, 이건 한번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꼭 알리고 막 이런 것보다도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이제 보고 이걸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최강조하러 부활한 두산,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실어놨는데요. 탈원전 잃어버린 7년 딛고 400조 SMR 최강조로 부활한 두산.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2조 원 규모 SMR 소재 납품. 2019년 두산 에너빌리티는 침몰하는 항공모함이었다. 대형 원자로를 34기나 제작한 원전 강자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수주 물량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신한율 3, 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이 백지화되고 수출길도 막히자 2017년 100%이던 공장 가동률은 반토막이 났다. 이듬해 가동률이 10% 밑으로 떨어지자 한솥밥 먹던 식구 수백 명을 명예퇴직으로 내보내야 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두산은 미래를 그렸다. 원전보다 작고 안전한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면 탈원전 풍파를 이겨낼 것이라는 판단에 적자에도 불구하고 SMR 분야 선두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이다. 그렇게 뉴스케일 파워에 2차례 투자하고 핵심 부품 공급권을 확보했다. 가능성에 투자한 두산의 성과는 5년 뒤 현실이 됐다.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SMR 영토를 넓히면서 두산에도 일감이 밀려들고 있었다. 두산이 SMR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7년 전이다. SMR 미래의 먹거리가 될지 어떤 업체가 잘하는지 살펴보는데 약 3년을 보냈다. 그렇게 찾는 회사가 뉴스케일 파워였다. 그 회사 원자로를 두산이 제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도 3년가량이 걸렸다. 2차례 투자를 통해 SMR 주기기의 독점 제작 공급권을 확보했다. 요즘은 시설 투자에 올인하고 있다. 높이 23m짜리 원자로를 압축한 모듈형 압력 용기의 상부 구조물을 제작한 데 이어 뉴스케일 원자로 전용 금속 소재 제조에 들어갔다. SMR 6기 분량의 단조품과 증기 발생기, 연료병을 담는 튜브 등 핵심 부품 생산에도 착수했다. 투자 시설에 533억 원을 들인 데 이어 3천억 원을 투입해 공장도 증축한다. 업계 관계자는 SMR이 상용화되면 두산이 세계에서 가장 큰 파운드리, 수탁 생산업체를 파운드리라는 말입니다. 될 것이라고 뉴스케일 물량 수주로 남들이 넘보기 힘든 트랙 레코드를 쌓게 됐다고 말했다. SMR에 눈독이를 들이는 건 두산뿐만 아니다. HD한국, 조선해양은 SMR을 바다에 띄우는 해상 부유식 원자력 발전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테라파워에 300만 달러, 약 500억 원입니다.를 투자했다. 현대 건설과 삼성물산은 시공권을 따내기 SMR 개발사의 손을 잡았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2030년을 목표로 한국형 SMR을 개발 중이다. 400조 원 SMR 시장 열린다. SMR은 에너지 사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대형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건설비는 10분의 1에 불과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공지능 AI 대형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설치할 수 있다. 그것도 매력이다. 이번에 뉴스케일과 스탠더드 파워가 맺는 50종 계약도 데이터 센터와 SMR을 함께 짓는 프로젝트다.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 SMR 개발 열풍이 불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뉴스케일 SMR 사업을 위해 올해 112억 달러 지원 예상을 새로 편성했다. 중국은 지난 22일 세계 최초로 상업용 SMR인 링룽 1호를 준공하고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SMR 시장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 시장 조사업체 ID 테크엑스는 SMR 시장이 2033년 724억 달러
성장한 뒤 2043년에는 2,950억 달러, 약 401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뭐 전 정부에서 참 판단을 잘못했었죠. 탈원전쟁 시에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고, 그러나 이제 우리 두산이 참 각고의 노력으로 SMR 최강자로 부활한 두산, 너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기업 중에 한 개의 기업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이렇게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오늘 신문을 제가 그 제목만 봤는데 무슨 뭐 특검 그게 이제 통과 안 된 걸로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실은 이런 일이 있다면은 막 두산 좀 가서 막 응원도 해주고, 국가적으로 좀 이익이 되는 이런 기업들은 칭찬도 좀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기업들 무슨 전번에 뭐 무슨 법인가 뭐 안전제해법인가 뭐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기업인들이 맘 놓고 하면 안 되지. 실은 자기들 식구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준비가 안 된 기업들도 있고, 일단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들 좀 썼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정부의 대통령부터 정치하는 사람들까지 좀 그 지금 잘해하고 있는데 놀이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려면은 어제 제가 그 나경원 지금 당선인이 발표했던 4년 중임제, 그 다음에 뭐 대통령 결단도 물론 이제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으로 제가 분명히 이제 방송에 올렸었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은 여성들은 지금 징집제에 해당 안 되니까 제하고라도 반드시 군역을 필요한 사람들의,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그 뭐 형사소송 같은 소송에 걸리지 않는, 그 다음에 전과가 없는 이런 사람들로 한정된, 우리나라 국민들 5천만 중에서요 능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에 해당 안 되고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야지, 국민들은 선량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특권만을 갖다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정치를 하려고 생각한다, 또 고위 공직자가 되려고 생각한다, 이런 건 허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내지는 특히나 우리 젊은 애들이 결혼도 하고 안심하고 출산도 하고, 자녀들, 이 세상에 자녀들 같은 내놓으려고 하고 보니까 그냥 완전히 뭐 야바이꾼들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최상층에 점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믿고 하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두산. 그리고 제가 이제 만약에 두산이 정상적으로 기업이 된다면은 그때 참 한솥밥 먹던 수백 명 명예퇴직으로 내몰았던 사람들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 명예퇴직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또 지금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부 앞으로 이런 걸 내다보지 않고 참 이런 결정을 했던 이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고, 다시는 이런 기업들을 죽이고 국민들이 갖다가 권익을 훼손하고 또 필요 없는 규제를 하고 이런 법률을 위반하고 제정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이것도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문자 몇 개 바꿔가지고, 그저께 잠깐 보니까 뭐 영국의 그 법률 위반 건수가 600 몇 건인데 우리나라 뭐 2만 3천, 그 문자 하나씩 바꿔갖고 막 전부 다시 하고 그랬더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좀 하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정치를 하는 또 이런 기업들을 정말로 좀 칭찬하고
좀 이렇게 힘을 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실은 경제 이쪽하고는 크게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자랑스럽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